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은 평균 예상 수명이 105살이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요즘은 보험 상품이나 퇴직을 대비한 연금 상품 하나쯤은 많이들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과 관련해 상속에 대한 법률 상식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뢰인 사건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 아내와 사별 후 혼자 키워온 외동딸을 위해 본인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한 사망보험에 가입하였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 문제를 정리하던 의뢰인은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나 유족위로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 포기가 어렵게 되어 아버지의 빚을 떠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문의 주신 사건입니다. 소개해드린 이 사건은 실무상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이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건 바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부터 유형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망보험금의 경우인데요. 보험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있는데 보통 사망보험을 계약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모두 본인을, 보험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 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민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본인으로 지정한 사망을 제외한 보험의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아래 보시다시피 상속세법 10조에 각 유형별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여기선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성격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에게 주어지는 위로금이나 유족연금의 성격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퇴직금이 피상속인의 지위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수당과 같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되는 거라면 이는 망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상속 포기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소개해드린 의뢰인 사건에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령한다 해도 상속 포기가 가능하여 아버지 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면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세금의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 개시 후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도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퇴직금, 신탁재산, 보험금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앞서 설명드린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는 유족위로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 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민법상의 구분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경우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데요. 단,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피상속인, 즉 망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를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자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모두 다를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신을 보험 계약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 후 보험료도 어머니가 납부하는 건데요. 이 경우 아버지 사망 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험금을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에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바로 상속인이 보험의 주체가 되면 됩니다. 즉, 아들이 자신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아들이 보험료 역시 납부할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게 되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들 명의로 가입하고 실제로는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들이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보험금이나 퇴직금의 법률 상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설명드린 유형에 따라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경우 상속받을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추후 예상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